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미국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 결과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한 점도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 주요 의원들도 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임금 인상률이 아직 상당히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이 싣고 있다는 증거를 더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고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 상승세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감소한 바가 있죠. 미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위험 기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및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 과정에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 역시도 뜨겁지만 가격은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7월 19일부터 발효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정비 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도 다루어졌는데요. 대표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가 많아 신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규제 완화 논의가 더뎌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초 승인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 힘입어 업황이 살아난 이 가상자산 업계가 자축의 시간을 가집니다. 가상자산 관련 행사 중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컨센서스 2024는 오늘부터 3일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죠. 올해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는 단연 가상자산과 ETF입니다. 미국 내 가상자산 ETF 상품을 운용하는 이 자산 운용사들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ETF 승인이 가지는 의미, 또 미국 금융시장을 쥐고 흔드는 월가의 가상자산에 대한 생각, ETF 제작 과정 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눈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9,426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0.74% 하락하고 있습니다. 520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36% 하락하고 있습니다. 724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60.78% 상승하고 있습니다. 1,119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보아 40% 상승해서 37.31원의 가격입니다. 바이오 패스포트 3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5.001원의 가격입니다. 로아코어 19.28% 상승해서 54원, 블로설이 16.41% 상승해서 11.3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펠라즈 38.07% 하락하고 있습니다. 4,459원의 가격입니다. 마일버스 27.97% 하락해서 11.9원,
셴투 19.52% 하락해서 1249원입니다. 콘텐토스 16.78% 하락하고 있습니다. 15.52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봉크 13.32% 하락하고 있습니다. 0.0462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주브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방향성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코주브 투데이의 티라노 사단에서는 코인 고민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 드리는 이 지표까지도 전부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또 시장 이슈들까지 모두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지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이제 PPT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뿅. 뿅. 네. 네, 일단 저희 지표라는 게 어떤 지표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지개떡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네. 이제 신호등 지표랑 그리고 우리 네이처 트레이더스니까 네이처 지표. 아, 네, 정답입니다. 네. 일단 저희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일단 신호등 지표랑 이제 네이처 지표 두 가지가 있고요. 네. 네, 신호등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호등 지표는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한 구간들 그리고 약간 응축 구간들을 표시해 놓았다 보기 쉽게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초록색 구간이 있으면은 이제 상승세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빨간색 구간은 매도세가 강하다. 그 다음에 노란색 구간은 약간 응축 중이다. 물론 응축 중인 네. 차트의 모습에서 뭐 상승세가 나오지 않느냐, 뭐 아니면 하락세가 나오지 않느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비교적 이 초록색 구간보다는 이제 노란색 부분이 매수세가 조금 약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신호등 지표를 사용을 할 때 이 초록 밴드 구간에서 그냥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의 네이처 지표가 등장할 때 진입을 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 있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이처 지표는 이제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매수 및 매도 타점을 표시해주는 지표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예시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이 초록색 구간에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했을 시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빨간색 구간에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했을 시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표들을 이제 저희가 뭐 네.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느냐 그러진 않고요.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1대1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누구에게나 네. 이제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우리 시청자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네. 문의를 주셔야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지표 배포 및 이제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걸로는 이제 저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알기 힘든 이제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지표 진짜 괜찮아 보이네. 나도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이제 9시 30분 생방송 중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1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응축 구간 이후에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7만 달러를 한참 밑도는 6만 7천 달러대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10X 리서치가 보고서를 통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이 5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3.3%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수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분석해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CPI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졌다. 또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시작 이후에 유입세가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이유는 1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ETF의 유입이 재개됐다라고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이 차트 어떻게 좀 방향성과 함께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ETF 관련 승인 관련으로 이제 호재들이 많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약간 죽춤죽춤거리는 게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약간 부담감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이제 가격들이 응축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세한 건 차트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일봉상 지금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고점을 낮춰주는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66.3K 구간이 약간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제 방송 및 이제 오늘 아침 일일 시황을 남겨들었을 때 이 디센딩 랭라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67.3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설명을 드렸었고 67.3K 구간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주진 않았지만 그쪽 구간 매물대를 지켜준 모습이기에 지금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상승 채널인 단기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및 네. 매물대 구간인 66.3K를 지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기적인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가격이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하단부에서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상단 매물대 구간 이 70에서 73K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를 네. 상방으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이 상방 부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최고점 구간인 73.8K 구간도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의 방향성을 가격이 위쪽으로 움직여주는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움직여주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네. 가격이 이탈을 하고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지 구간 등 지지 구간 혹은 이제 이평선적 이제 관점에서 지지 구간 등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조정 시그널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파란색 선인 22평 그리고 주황색 선인 62동 평균선인데 상방적으로 22동 평균선이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지금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평적 관점에서는 이 저항 구간인 5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방의 저항 구간이 매물대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지속될 차트의 가능성이 높은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지금 보조지표는 어제까지는 이제
하락 시그널보다 아무래도 반등 시그널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조정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네. 차트가 이제 정배열인 모습이고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60이동 평균선과 20저가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65.5K 정도 구간인데 65.5K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확답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장기 보조 지표가 이제 과매수권을 데드크로스를 하면서 이탈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 및 중기가 이제 곧 있으면 저점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요. 네. 그럼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요.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 단기 및 중기 K선이 상방으로 돌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골든 네.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아무리 장기의 보조 지표가 가매수권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저점 고점 시그널을 해소를 해주고 반등이 성공을 해주게 된다면은 상단부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우리 앞으로 방향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우리 9시 반에 이 발표가 앞서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느 가격선에서 비트코인을 보면 좋을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관점이 이제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1시간봉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6.3K에서 70.7K 구간까지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제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1시간봉 관점에서는 상단부를 돌파해주고 지금 리세트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매수세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단 고점 부근으로 하락 추세선을 연결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하긴 해요. 네. 중간에 이제 고점 부근이 없어가지고 약간 애매한 작도이기는 하지만 네.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도 약간 의미 있게 보시면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봉에서 이동평균선적 관점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았을 때 정배열에서 옆배열로 추세 전환이 시작된 차트의 모습이고요. 네. 이제 오전 시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22동 평균선의 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려면은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거나 5이동 평균선이 22동 평균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은 쌍바닥이 성공적으로 나옴과 동시에 22평이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위에 62평 및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해요. 네. 62평, 이제 구름, 122평, 242동 평균선 등 저항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약간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매수 타점은 언제 고려할 수 있느냐? 이 검정색 선인 242동 평균선 부근에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매물대 부근을 상방으로 돌파해주고 나서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대는 69K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자료도 짚어드렸습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미친 영향, 이 선 반영 탓에 기대보다 덜 올랐던 것과 이제는 상승을 예측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애널리스트 블런츠는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장악력이 최고 58%까지 상승을 했다. 반대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매우 낮았다. 이제는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런츠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은 총 5단계에 걸친 이 가격의 변동 파동 중에 3차례의 상승 파동과 2차례의 가격 조정 파동이 번갈아 발생하는 걸 보는 건데요. 그와 동시에 이미 강세 파동에 해당되는 5단계, 이 5단계 파동에 접어들었음을 입증하는 시세 차트를 제시한 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더리움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응축하고 있는 구간을 이제 상방으로 돌파해주느냐 하방으로 이탈을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ETF 뉴스 관련 이제 호재 이후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주지 않았고요. 네. 선반영으로 인한
이제 매도세도 약간 등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은 이제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느냐, 하방으로 이탈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3,625불에서 3,950불 사이 구간을 응축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단부 및 상단부 돌파 시점이 유무가 제일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르게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의 이제 일봉 22동 평균선을 보게 된다면은 상반기 일기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 보아도 이 매물대 구간 이탈 이후 가격이 떨어질 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 박스권 하단부를 이제 길게 이탈했었던 매도세가 크게 등장했었던 때 가격이 3,500불 정도 구간인데 네. 3,500불 구간에 20고가 이평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20고가 이평 오늘자 캔들이 마감되게 된다면은 조금 더 22동 평균선이 올라와주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올라와주고 있는 이 3,500불과 맞닿아 있는 뭐 22평이라든가 20저가 이평이라든가 22평 밴드 구간을 가격이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장기 관점으로서 지금 이 구간이 1차 진입을 하기에 분할 진입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적절한 구간이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의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보조지표를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금 조정 시그널이다라고는 보기가 힘든 모습의 차트예요. 네.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일봉 관점에서의 5移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 단기 보조지표가 조정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부 구간을 가격이 지켜주면서 이 단기 보조지표가 과매도권에서 이제 네.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재차 상승 시그널을 나타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차트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전략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시간봉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고점 부근을 연결해주게 된다면은 네. 네, 뭐부터 연결해주게 보여주실 거죠? 된다면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락 채널 작도 시에 지금은 박스권 중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 네.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구간 가격대가 어디냐? 이제 3,805불 정도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1시 30분에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소식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 주면서 이제 리테스트가 나오는 이런 지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은 이제 242동평균선을 이탈하고 정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재차 저점을 갱신해 주게 된다면은 역배열로 완성이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24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재차 복귀를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가 이제 62동 평균선 구간과 이제 맞닿아 있는 구간이죠. 그럼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게 됐을 때, 네. 이 위에 있는 122동 평균선인 3,827불에 위치하고 있는데 1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도 좋은 구간이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으로 어느 가격대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60.63% 상승하고 있습니다. 1,118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보아 41.2% 상승하고 있습니다. 37.63원의 가격입니다. 바이오 패스포트 30.77% 상승해서 4.989원. 로아코어 24.85% 상승해서 56.52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시 14.71% 상승하고 있습니다. 92.4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펠라즈 37.54% 하락하고 있습니다. 4,497원의 가격입니다. 마일벌스 29.42%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6원의 가격입니다. 셴투 18.43% 하락하고 있습니다. 1266원. 콘텐토스 16.46% 하락해서 15.58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봉크 12.57% 하락하고 있습니다. 0.0466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보아 40.08% 상승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61.49%, 디비전 12.47%, 그레이시 14.71%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패스포트 30.2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바이오패스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살펴볼게요. 바이오패스포트 30.75% 상승해서 4.988원의 가격입니다. 네, 바이오패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많은 것들이 변했죠. 특히 우리의 건강관리 방식은 더욱더 디지털화되고 또 개인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이오패스포트 플랫폼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은 각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분산형으로 저장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데이터의 안정성과 보안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바이오패스포트는 특히 건강 여권이라는 이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강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바이오패스포트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오패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구간, 이쪽 구간을 한번 매수타점으로 매수타점으로서 한번 자리를 노려볼 수 있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항상 이제 목표가를 생각을 하실 때, 네. 난 어디서 팔아야 되지라고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목표가를 어디에다 두는 게 제일 알맞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 매물대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 진짜 한 네. 95점짜리 답변이었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매물대 구간에다 보는 게 제일 조금 알맞은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매물대 구간이 네.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매물대는 이제 가격이 떨어진 구간이 이제 뭉천 구간을 이제 매물대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뭉천 구간이요? 네, 뭉친 구간. 네. 네, 뭉친 구간을 이제 매물대다라고 표현을 네, 해볼 수가 오늘 있을 것 끝나고 같고요. 이제 좀 남아서 저한테 그 발음 말하는 걸 좀 교육을. 배우세요. 네. 일단 지금 매물대 구간이 왜 중요하냐? 일단 그 네. 구간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장기간 동안 이제 고통을 받으시다가 이제 그쵸. 탈출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네.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보다는 그쵸, 아무래도 그쵸. 이제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 이 스트레스에서 도망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매도세가 등장을 하고요. 네. 이제 매도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군중 심리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네. 팔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런 장대 네. 꼬리를 단 캔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캔들이 마감이 되고 재차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이제 패닉셀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 매물대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항 구간에서 이제 파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패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지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상승 채널을 이렇게 또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상승 채널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 구간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런 식의 모습의 차트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라거나 신규 매수 관점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매도세가 강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본 관점에서는 진입을 하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이쪽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를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었을 때 그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평단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 상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62평 및 구름대 선익스펙 원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이평선의 배열 상태도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매물대 상당 구간인 7.2원 정도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으로 고점 갱신을 해줄 가능성도 높은 모습의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는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세가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네. 단기 보조 지표가 이제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하더라도 중기 및 장기 보조 지표는 이제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를 내주고 K선이 상반기 열기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구간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터지면서 돌파를 실패한다 할지언정 다시 떨어지는 것보다는 매수세가 연이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홀딩 관점은 이제 홀딩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약간 위험해지는 구간은 어디냐? 이 4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62동 평균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그때 그 관점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이 살짝 무너지는 모습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탈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 하단부라든가 아니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급등 나온 바이오 패스포트 앞으로의 전략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실시간 상승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또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실시간 고민 상담을 들어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증이 있으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전략을 세워주시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요즘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랩터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 끝자락에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특별히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본방사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비트코인 캐시 평단 75만 3,200원입니다. 손절 구간 알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탈 물도 없어서요. 유유. 기다리는 건 할 수 있는데 반등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너무나도 슬프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캐시 현재 가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0.9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65만 1,500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네요. 구름님께서 평단가는 75만 3,200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 구간,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 상승 추세고요. 네.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 구간을 잡기보다는 일단 홀딩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하시는 게 좋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 구간을 이제 잡아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 구간인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56만 8천 원 정도 구간인데 56만 8천 원 구간 이탈 시에 이제 파동으로서 이제 상승 1파, 2파, 3파가 나오고 이제 단절이 나고 하락 네. 파동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이제 이탈로 손절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조금 더 빠른 손절을 원한다. 네. 조금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인 63만 원 구간 선을 이제 이탈했을 때 손절을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차트인지 한번 이동평균선 및 보조지표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이동평균선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정배열인 모습이고요. 이제 122평과 이제 62평 사이에서 가격이 응축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상방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62동 평균선 및 이 고점 부근에 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 주어야 하는데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 주게 된다면은 이제 평단이 75만 원 구간 선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쪽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75만 원 선까지 무리 없이 도달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간 관점에서는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이 방어해 주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바로 밑 구간에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3만 원 구간 선보다는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61만 5천 원 정도 구간에다가 이제 손절 구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 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 지표는 지금은 하방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배열인 모습이고요.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 하방 시그널이 무시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62동 평균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122동 평균선을 이탈하느냐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62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단기 및 중기의 보조 지표가 저점 구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122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방 폭발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 혹은 이쪽 매물대까지 아니면은 지금 단기 및 중기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20 저가 이평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고가 이평을 성공적으로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네. 구름대에서의 장을 받지 않게 된다면은 62평 적어도 62평 구간 혹은 그 이상까지 가격이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면서 네. 조금 차트를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솔라나 추세 이탈된 걸까요? 그리고 리플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솔라나부터 살펴봐야겠죠. 현재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 0.81%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만 2,800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솔라나가 현재 이 추세가 이탈된 건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솔라나 차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관심 네. 코인이다라고 이제 이전에 저도 그렇고 티라님도 그렇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코인이에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선을 이탈해준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준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관점은 이탈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절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가격 손절을 이제 빨리 잡으면은 이제 22만 5천 원 정도 구간에다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이 주게 되면서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는 어디에다 두느냐? 이 상단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25만 8천 원 구간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 관점도 아직까지는 상승 관점이 이탈된 관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2평 상반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22평이 선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22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 이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구간, 이제 2평 응축 구간인 이제 20 저가 2평과 62평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22만 4천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상승 관점은 깨지지 않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를 끼고 보게 된다면은 단기 및 중기 보조지표는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고 장기 보조지표는 과매수권을 이제 대속골 싸움에 이탈해준 모습인데 이 중기 및 단기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올바르게 29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고 하락 추세선도 돌파해주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이 정배열인 점과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 장기의 하방 시그널은 무시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주셨던 맹수님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도 또 볼게요. 우리 또리 아빠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블러 788.8원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비중 25%로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블러의 현재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네, 블러 0.85%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80원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또리 아빠님께서는 788.8원으로 가격 가지고 계시대요. 손절은 너무 싫은데 물 탈 수 있을까요? 30% 이상 손실입니다. 장기로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블러 차트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블러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블러 차트가 이제 기억이 남는 게 네. 이전 방송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하락세는 상단부 구간에서 전을 받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아마 제가 이절을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코인일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하락세는 상단부를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 지금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 작도적 관점에서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 관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손절을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지금 상승 추세선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기울기가 약하긴 하지만 네.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 이탈 시점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540원 정도, 네. 53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게 본다면은 일단 손절 관점은 530원 구간이고 이제 일본 관점에서 나는 이제 저점 매물대 구간까지 한번 바라보겠다. 이쪽 매물대 구간이 강해 보이니까 이쪽 구간까지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465원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하방 쪽에 있는 395원 정도 구간까지도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보면서 이제 장기적인 홀딩이 가능한지 유무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일본 구간에서 240 이동평균선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이제 62평미 구름대에서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의 차트예요. 22평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지속이 전환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하시기에는 약간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 왜냐하면은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지속되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빠져줄 시 네. 22평 혹은 20저가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작도적 관점에서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 이탈 구간인 530원 구간도 네. 이제 올바르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빠른 손절 구간인 530원 구간이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도 이제 유사한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손절은 530원 구간이 적절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보조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조금 하방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의 형태예요. 단기 보조지표는 과매도권에 위치해준 모습이지만 중기 보조지표는 하방 시그널의 모습이고요. 장기 보조지표도 하방 시그널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고 242동평균선에 존재하고 있는 67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주고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제 평단가였던 이제 750원대까지 무리 없이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으나 20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네.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다음 저점 구간인 465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제 무리 없이가 아니라 네. 큰 폭으로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리 아빠님을 위해서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속보로 말씀드릴 부분이 나왔죠.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1만 9천 명으로 나왔고요. 예상치인 21만 8천 명보다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일단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요. 지난주 동안 처음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청구 건수가 증가 시에는 이 경기가 나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감소 시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미국의 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높을 경우에는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오늘 발표가 방금 전에 난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청구 지수가 일단 네. 크게 큰 폭으로 예상치보다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변화돼서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미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잠정치 미국 GDP 발표가 1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네. GDP 발표의 영향에 조금 묻힐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예상치보다 상회를 해서 나왔는데 이 상회해서 나온 게 그렇게 시장에 나쁜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랩터 전문가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인지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이제 바로 한번 두구두구 알겠습니다. 우리 두구두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이제
바로 네. 위드 코인이고요. 네, 위드 코인. 네네. 그러면은 제가 처음 듣는 종목인데 우리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위드 6.04%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4.74원의 가격입니다. 왜 위드 코인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 생각으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일단 위드코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드코인이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네. 제가 시황을 넘겨드리고 이제 네. 올라올라타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던 오. 코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단기 관점으로서 그때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장기적으로 되게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일단 제가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은 네. 일단 저희 네이처 초록 밴드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아직까지 진입을 완벽하게 해준 모습은 아니지만 이 상단 구간인 18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이 기준선을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 18원 구간 돌파하고 지지 받아주면은 상당히 괜찮은 코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위드코인의 이동평균선적 관점을 보게 된다면은 네. 지금 이동평균선이 정별에 가까운 형태인데 응축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응축 이후 상승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62이동평균선 부근 혹은 이제 20고가 이동평균선 부근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올라가준 모습의 코인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18원의 구간에 형성된 매물대가 6.5원 정도 구간에서부터 18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매물대를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돌파를 실패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잡기보다는 18원 구간,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 관점을 진입을 해주는 게 저희 신호등 밴드 상으로도 좋고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쪽 구간 돌파 이후 매수 관점을 추천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20고가 이동평균선이 상반기 여기를 유지해주고 있고 62이동평균선의 돌파,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에서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준 모습임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전 같은 경우에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아무래도 네. 이 60이동 평균선 및 이 20고가 이동 평균이 존재하고 있는 14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네. 이제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와주셨던 분들이시라면은 이제 위드를 차트를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아마 이제 저의 그 분석 글을 보고 수익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드코인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은 모습의 형태예요. 단기 보조지표는 매도세가 등장함에 따라서 크로스가 네. 등장을 해 주었지만 중기 및 장기 보조지표는 상승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이 120이동평균선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되고 무리 없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게 된다면은 18원 구간 매물대 구간도 돌파가 나와줄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신호등 지표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이제 상단 저항선 구간이 16.7원 정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단 부근의 바로 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원 구간까지 돌파 이후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네. 이 점 참고하셔서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진입을 하고 그럼 목표가는 어디에다 두느냐? 어디에다 둘 수 있을까요? 목표가. 이제는 저에게 목표가까지 잡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이제 매물대 기준으로 네. 보게 된다면은 네. 어디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펴고. 초록 색깔에 있고 저기 네네. 검정 색깔 선을 돌파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가격까지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는 건 뭐죠? 정답이면 그냥 정답이라고 해주시죠.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었어서 아, 네. 일단 상단 목표가는 일단 이 검은색 기준선이 존재하고 있는 22원 정도 구간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매물대는 다음 구간이 25원 구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입절 고려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드코인을 가지고 오신 이유도 좀 설명해 주셨고 이제 지금까지도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오늘 세심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이 있으신 코인들은 우리 노란 톡방에서 계속 풀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내일도 포즈오브 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